당신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수백 번 외치지만 문을 열고 현실로 나가는 순간 그 얄팍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뇌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긍정은 그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방식이 오히려 당신을 더 나약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달콤한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적 우위를 원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힘을 갈망하는 소수의 남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자아상을 바꾸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상위 1%의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재설계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대사회의 남자들은 유례없는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남자들이 깊은 내면의 공허함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현대의 자기개발 산업은 독성 긍정이라는 맹독을 처방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라. 우주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같은 허상들은 남자들의 정신을 좀먹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허구의 자아상은 무너져 내리고 더 깊은 우울감만을 남깁니다. 우리는 고대의 철학자들이 남긴 어려운 명언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차갑고 가혹한 현실 속에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을 해부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우월감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닥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존엄을 잃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으로 강한 남자들이 선택하는 길이며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가짜 자신감의 함정과 객관적 현실의 직시. 가장 먼저 부셔야 할 환상은 바로 가짜로 행동하면 진짜가 된다는 속임수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나는 완벽하다라고 속삭일 때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부족함을 검색하여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해냅니다. 이 인지 부조화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자아상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기만이라는 마취제에서 깨어나 현실을 냉혹할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다면 비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망가져 있다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감정적 수식어원망, 자기 연민 혹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사실만을 관찰하십시오. 의사가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듯 당신의 현재 상태를 감정 없이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긍정의 환상 속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자신의 나약함과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응시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타인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수용하는 이 냉혹한 객관성만이 당신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남자와 감정에 휘둘리는 약한 남자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통제의 이분법과 내적 가치의 재설정. 현실을 직시했다면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이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아상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는 타인의 인정, 사회적 지위, 경제적 결과물 등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자신의 가치를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누군가 당신을 거절했을 때 자아상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존감의 리모컨을 타인의 손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아상을 거짓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치의 기준을 철저하게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계획한 운동을 실행했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했는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시작했는가? 오직 이것들만이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강한 남자는 결과가 아닌 과정과 태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비가 오든 폭풍이 치든 외부의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산을 펴고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얄팍한 자아상을 버리십시오. 대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직 내면의 심판관에게만 평가받는 삶을 사십시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횟수가 쌓일 때 뇌는 비로소 당신이 통제력을 가진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닌 증거로 쌓아 올린 자아상은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분리와 관찰자 시점의 획득.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특히 불안, 두려움, 수치심 같은 감정들은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과거의 패배자 마인드로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자신의 본질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우울함을 느끼니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뇌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화학 반응이자 지나가는 날씨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으려면 이 감정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조종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에 휩쓸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선원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키를 단단히 잡고 나침반을 응시하는 선장이 될 것입니까? 불안이 엄습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는 척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십시오. 아, 내 몸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껴 심장 박동을 높이고 있구나 하고 건조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객관화하는 순간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는 능력은 지적 우위를 가진 남자들의 핵심 무기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흔들리는 내면을 고요히 바라보며 이성적인 선택을 내릴 때 당신의 자아상은 감정의 노예에서 자기 삶의 지배자로 진화합니다. 자아의 해체와 유동적 정체성의 구축.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또 다른 이유는 고정된 자아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굳건한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부정하고 남을 탓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에고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그 낡은 자아를 완전히 부셔버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고정된 틀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빈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물과 같은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하는 것에 어떤 수치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아상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있다는 성장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약한 남자들은 에고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며 변명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들은 흥미를 느낍니다.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정체성의 훼손이 아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디버깅 과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거창하고 무거운 자아상을 버릴수록 당신은 가벼워지고 더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형태의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남들이 당신을 무시하든 칭찬하든 그것은 당신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행동을 통한 뇌의 재프로그래밍. 생각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심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한 사기극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인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자아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일기장에 결심을 적어도 다음날 침대에서 미적거리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시 나는 게으르고 나약한 인간이다. 자아상을 자기 기만 없이 바꾸려면 뇌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극도로 작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행동들의 연속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것, 찬물로 샤워하며 본능적 거부감을 이겨내는 것,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 입을 다무는 것. 이런 사소한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이겨낼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스스로의 통제에 있구나. 이 데이터가 누적되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는 강하고 규율 있는 사람이라는 진정한 자아상이 형성됩니다. 행동이 먼저이고 감정과 자아상은 그 행동의 그림자처럼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감이나 의욕은 아마추어들이나 찾는 환상입니다. 프로는 기분이 어떻든 간에 그저 기계처럼 해야 할 일을 실행합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여 현실의 세계에 타격감을 줄 때 당신을 올가매던 거짓된 자아의 껍질은 자연스럽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곧 유일한 진실입니다. 고통의 자발적 수용과 내면의 요새화. 현대사회는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할 악으로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의 스트레스나 불편함만 느껴도 진통제를 찾고 회피하며 쉬운 길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강철 같은 멘탈을 구축하려면 고통에 대한 당신의 인식부터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당신의 나약함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입니다.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배고픔을 견디고 육체의 한계까지 근육을 밀어붙이고 스마트폰의 쾌락적인 도파민을 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학대가 아닙니다. 뇌에게 쾌락에 지배당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고도의 심리적 전략입니다. 편안함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자아상을 나태하고 유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통은 내면에 거대한 방파제를 씁니다.
내가 스스로 이 정도의 고통을 통제하고 견뎌낼 수 있는데 타인의 비난이나 외부의 위기 따위가 나를 흔들 수 있겠는가? 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이나 실패가 닥쳤을 때 평소에 편안함만 줬던 자들은 속절없이 붕괴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고통으로 훈련된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그 상황조차 차분하게 해부하며 이겨낼 방법을 찾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십시오. 그 요새의 벽돌은 오직 당신이 기꺼이 감내한 땀과 고통으로만 구워낼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경멸하고 불편함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이 지배자의 태도입니다. 침묵의 힘과 에고의 굶주림.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고 감정을 쏟아내고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아상을 바꾼 사람들은 침묵의 파괴력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에고는 비대해지고 그에 비례해 내면의 힘은 새어나갑니다. 무언가를 이루기도 전에 타인에게 떠벌리는 행위는 뇌에게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은 가짜 보상을 줍니다. 이것은 최악의 자기 기만입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당장 반응하지 말고 입을 다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장 해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그 끓어오르는 에너지, 발산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말고 내면에 가두어 압축하십시오. 그 압축된 에너지를 행동과 결과로만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침묵은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뇌에 보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는 자는 항상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는 자, 말 대신 압도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자가 진정한 권력을 줍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욕망을 굶겨 죽이십시오. 당신의 에고가 비명을 지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훈련이 반복될 때 당신의 자아상은 속이 빈 강정에서 밀도 높은 무쇠로 변모할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벼려진 칼이 가장 예리한 법입니다. 죽음의 인식과 삶의 우선순위 재정립. 당신이 계속해서 사소한 문제들에 집착하고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며 가짜 자아를 연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울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모든 허울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이 멈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목숨 걸고 있는 그 자존심 싸움, 인스타그램에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낸 이미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까? 죽음 앞에서는 오직 절대적인 진실만이 남습니다. 자아상을 재설계하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필멸자임을 자각하십시오.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거짓된 자신을 연기하는데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타인의 평가는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행동과 책임감은 거대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직장 상사의 비난, 친구와의 다툼, 경제적 손실 같은 것들은 내 인생 전체의 타임라인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오직 단 하나,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채 아무 의미 없는 가짜의 삶을 살다 죽는 것뿐입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남자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태도는 결연하며 그의 자아상은 이 세상 어떤 환상으로도 오염될 수 없는 절대적인 순도를 지니게 됩니다. 관계의 재편성과 고독의 수용. 당신의 자아상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세상 탓을 하며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당신의 자아상 역시 그 시궁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친구든 직장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값싼 위로를 주고받는 관계는 당신의 성장에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독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다시 과거의 무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상위 1%의 남자들은 고독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외로움이 타인에 대한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와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필터 없이 오직 나 자신의 진짜 모습, 나의 나약함과 잠재력을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무리에 섞여 안도감을 느끼는 양떼에서 벗어나 홀로 산을 오르는 늑대가 되십시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을 때 맺어지는 인간관계만이 진짜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가장 비참한 형태의 자기기만입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자아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오직 현재에 대한 집중.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꿀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기억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실패했어. 나는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내 환경이 안 좋았어라는 스토리텔링은 에고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든 그것은 현재의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어버린 시간이며 그것을 계속해서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망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약한 남자들은 과거를 핑계 삼아 현재의 나태함을 합리화하지만 강한 남자들은 과거를 철저하게 데이터로만 취급합니다. 오류가 발생했던 원인을 파악했다면 미련 없이 그 파일을 삭제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과제에만 0~100%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스토아파의 핵심은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의 행동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당신이 겁쟁이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가다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즉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아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갱신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스스로를 향해 무겁고 우울한 과거의 서사를 주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쓰여야 합니다. 이것이 과거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완벽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급진적 책임감과 완전한 권력의 쟁취. 타인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달콤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순간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당신의 불행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당신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마저 그 외부에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상을 지배자 레벨로 끌어올리는 궁극의 원칙은 바로
급진적 책임감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조차도 스스로의 책임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차를 들이받았다면 그것은 상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화를 내며 하루를 망칠 것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보험을 처리하고 당신의 남은 일과에 집중할 것인지는 100% 당신의 책임입니다. 타고난 외모, 부모의 재력, 불공평한 사회구조를 탓하는 것은 루저들의 전유물입니다. 강한 남자는 나에게 주어진 패가 아무리 최악이더라도 이 카드로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지는 오직 나의 책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급진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해방감과 함께 통제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구원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삶의 완전한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기만 없이 자아상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희극의 총감독이 나 자신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안락한 감옥에 머물지 마십시오. 책임을 짊어지는 자만이 권력을 쥘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루틴과 기계적인 삶의 미학. 우리가 감정에 지배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삶의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밥을 먹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면 당신의 자아상은 언제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멘탈의 강력함은 극도의 규율에서 나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끝마치는 기계적인 루틴을 구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한다며 규율을 혐오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본능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탈출구는 오직 엄격한 자기 통제뿐입니다.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입을지, 언제 운동할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여 뇌가 변명을 만들어낼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다, 오늘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루틴이 한 달, 1년 반복되면 당신의 내면에는 어떠한 외부적 혼란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관성이 생깁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만 시스템을 갖춘 남자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호흡을 고르고 자신의 루틴을 수행하며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규율은 당신을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당신의 이성을 보호하는 가장 견고한 방패입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의 삶을 버리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초인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한계의 재설정. 당신이 오늘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일 아침 갑자기 완벽한 스토아 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에 익숙했던 상태, 즉 자기 기만과 회피의 상태로 끊임없이 돌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계획을 어겼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했다고 해서 다 망했다며 자학하고 포기하는 것은 에고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도피입니다. 진정한 통제력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즉시 궤도를 수정하는 회복 탄력성에서 옵니다. 실수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또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건조하게 인식한 뒤 그 즉시 다음 행동을 올바르게 실행하면 됩니다. 어제의 성과에 도취되지도 어제의 실수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훈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십시오.
오늘 하나의 두려움을 정복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큰 두려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상은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고 넓어지는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자기 성찰, 그리고 타협 없는 실행력만이 거짓 없는 진정한 자신감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끝이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평생의 수련입니다. 안주하는 순간 부패는 시작됩니다. 매일 자신을 깨부수고 새롭게 조립하는 고통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평범함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자아상을 바꾼다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완벽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달콤한 거짓말과 값싼 긍정의 문구를 버리십시오. 대신 거울 속 당신의 초라함, 나약함, 그리고 실패를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통제력이 시작됩니다. 감정을 분리하고 변명을 멈추며 오직 침묵 속에서 냉혹한 행동으로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나 세상의 소음은 당신의 단단한 요새를 결코 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급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당장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통제권을 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나약한 소년이 아닙니다. 이성과 규율로 무장하고 고통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강력한 개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에고가 죽어가며 내지르는 비명일 것입니다. 그 비명 소리를 즐기십시오. 이제 당신은 상위 1%의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실행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당장 끊어낼 자기 기만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선언하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해서 지적 우위를 선점하십시오.